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시절 일시 체류를 허가받아 미국에 들어온 중미 출신 250만 명에게 패럴을 취소하고 미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IRS의 납세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취업자 700만 명을 추적 체포하는 작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소속 우주비행사 조니 킴이 한국계 최초로 2명의 러시아 우주비행사와 함께 국제우주정거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미국 방문객이 올해 1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고돼 지난해 12월 10% 증가 기대에서 10% 감소로 급반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더 올려 중국 고립작전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상호관세 90일간 유예에 따라 뉴욕 증시는 7 내지 10% 이상 급반등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입장을 후퇴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일시 중지하는 대신에 보편관세 10%만 물리고 보복관세를 강행한 중국에 대해서는 125%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We're going to go down to a 10% baseline tariff for them, and China will be raised to 125 due to their insistence on escalation. 베센트 재무장관은 우리는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협상을 시작할 것이니 보복관세를 발표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75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는데 이들에게는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보편관세 10%만 부과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번 유예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4%에서 125%로 더 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25%, 일본 24% 등 각국별 상호관세 부과는 90일 동안 연기되고 10%의 보편관세만 물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날에도 상호관세 90일간 유예를 부인했으나 전격 후퇴가 아닌 미리 생각한 전략에 따른 것으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과 캐롤라인 레비트 백악관 대변인은 주장했습니다. 전략이든지 전격 후퇴이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결정은 뉴욕 증시를 급반등시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는 7%, S&P 500 지수는 8%, 나스닥은 10% 이상 급반등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에 맞보복 관세로 맞서는 중국과는 정면 충돌하며 왕따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는 우선 협상에 나서면서 관세뿐만 아니라 투자와 방위비 분담금까지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패키지 협상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했으며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원스톱 쇼핑이라고 말해 한국과 일본의 투자 계획을 살펴보고 상호 관세를 낮추거나 상호 관세 카드를 활용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려 시도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시절 일시 체류를 허가받아 미국에 들어온 250만 명에게 패럴을 취소하고 즉각 미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3년 1월부터 CBP1 앱을 통해 미국에 들어온 93만 6천 명이 출국 명령을 받았고 4개국 출신 패럴 수혜자 53만 2천 명, TPS 임시보호신분 120만 명 등은 임시체류 신분이 종료되고 미국을 떠나거나 아니면 체포 추방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시 체류를 허가받은 패럴 정책으로 미국에 들어왔던 주로 중미 출신 250만 명 이상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스로 미국을 떠나거나 체포 추방되는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가 패롤 정책을 남용했다며 수십만 명씩 이용해온 패롤 일시 체류 허가 프로그램을 잇따라 취소하고 본국으로 즉각 돌아가라는 출국령을 내렸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주에 전임 행정부 시절 CBP-1이라는 앱을 이용해 미국에 들어왔던 난민망명 희망자 93만 6천 명에 대해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수 없으니 하루속히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CBP-1 앱을 바꾼 CBP 홈 앱을 통해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고 미국을 떠나라고 권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내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미국의 난민망명을 희망하며 CBP-1 앱으로 일정을 예약한 후에 미국에 들어와 2년짜리 워크퍼밋을 받고 심사를 기다려온 93만 6천 명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일인 1월 20일부터 CBP-1 앱을 가동시키고 CBP 홈 앱으로 미국을 스스로 떠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쿠바, 하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들을 일시 체류 허용했던 CHNV 프로그램도 취소시켜 53만 2천 명에게 미국을 떠나도록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체류해온 베네수엘라 출신 60만 명과 하이티 출신 이재민 50만 명에 대해서도 TPS 프로그램을 4월 24일 종료시킨다고 발표하고 미국을 떠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패롤 일시 체류 신분을 취소하고 미국을 떠나라고 명령한 외국인들은 256만 7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만 전쟁 중에 미국에 온 아프간과 우크라이나 출신 20만 명에 대해선 계속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들어온 주로 중미 출신들 250만 명 이상의 일시 체류 신분을 취소하고 출국령을 내려 향후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 명령을 무시하는 중미 출신들을 체포하면 불법 입국자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미국에서 체류해온 사람들도 많아 체포 추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법 체류 허가를 받고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에 대해선 패롤을 취소하고 떠나라고 명령한 데 대해 법적 소송이 걸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IRS의 납세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취업자 700만 명을 추적 체포하는 작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납세자 정보 공유에 최종 합의하고 IRS는 최종 추방령을 받은 70만 명을 포함해 불법 취업자 700만 명을 추적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30년 이상 금지해온 IRS의 납세자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하고 불법 취업자 추적 체포 작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크리스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7일 IRS 국세청의 납세자 정보를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과 공유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의 소지를 우려하며 미온적이던 IRS 국세청의 청장 대행과 고위 간부들이 대거 사직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지명된 멜라니 크라우스 IRS 청장 대행은 막판 합의 과정에서 완전 배제되자 조기 퇴직을 신청해 4월 28일 사직키로 했습니다. 특히 최종 합의에 따르면 아이스가 납세자 정보로 추적할 대상은 당초 알려진 최종 추방령을 받은 70만 명보다 10배나 되는 700만 명으로 불법 취업자 거의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합의에 따르면 아이스가 먼저 타겟으로 삼은 불법 취업해 돈을 버는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체류자들의 이름과 주소, 추적 사유 등을 IRS에게 넘깁니다. IRS는 납세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치되는 사람의 최신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업데이트된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아이스는 IRS의 최신 납세자 정보를 받아들고 불법 취업자들을 덮쳐 체포 추방하게 됩니다. 당초 위법 시비를 피하기 위해 아이스는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130만 명 가운데 불법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70만 명을 타겟으로 삼았으나 연방법무부가 위법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리자 불법 취업자 거의 전체인 700만 명으로 추적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이스는 또 IRS에 의뢰하는 대상의 추적 사유까지 적도록 되어 있어 범죄 전력자들을 우선 추적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IRS는 30년 이상 일해서 돈을 벌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소셜 번호 대신에 ITIN 넘버까지 발급해주고 세금을 받아왔으며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결코 납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해왔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 1,100만 명 가운데 830만 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돈을 버는 경우 2023년 한 해 898억 달러의 세금을 낸 것으로 집계되고 납세 기록으로 불법 체류자 구제조치 시 우대받을 것으로 기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민당국의 체포작 전에 국세청이 30년 약속을 깨고 최신 정보를 넘기는 것이어서 불법 체류자 납세자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시행 즉시 줄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소속 우주비행사 조니 킴이 한국계 최초로 2명의 러시아 우주비행사와 함께 국제우주정거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화요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소유주 로켓은 발사 3시간 만에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조니 킴과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은 약 8개월간 과학조사와 기술시연 임무를 수행한 후 돌아올 예정입니다. 홍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 최초로 우주에 진출한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조니 킴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무사히 도착해 동료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나사가 중계한 영상에 따르면 조니 킴이 탑승한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은 미 동부 시간으로 8일 오전 5시에 우주정거장에 도킹했고 약 2시간 후 출입구 해치가 열리며 조니 킴과 동료 우주비행사 2명이 우주정거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조니 킴은 이번 여행은 일생에 한 번 있는 기회였고 여기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통지센터와 화상회의를 통해 전했습니다. 조니 킴과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정거장에서 약 8개월간 머물며 과학조사와 기술시연 임무를 수행한 뒤 12월 9일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우주정거장에서 근무하는 우주비행사들은 일반적으로 평균 6개월간의 근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조니 킴의 비행을 시작으로 체류 기간을 8개월로 늘려 장기 우주 체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더 많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니 킴은 한국계 이민자의 아들로 16세에 네이비실을 알게 된 후 해군 특수부대 중에서도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 입대하여 엘리트 부대에 합류했고 이라크 자유작전 등 100회 이상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전투 경험을 통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는 하버드 의대에 진학 후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의사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우주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나사 우주비행사에 지원했고 뛰어난 학문과 배경을 인정받아 우주비행사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했습니다. 이어 조니 킴은 온라인 인터뷰에서 우리가 우주정거장에서 하게 될 과학 연구를 공유함으로써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사 우주비행사 조니 킴은 현대 우주비행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우주비행사는 맞는 제주꾼이라고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주비행사로서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임무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는 우주 유형을 수행하는 훈련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주정거장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일을 한다고 말하며 우주비행사로서의 직무가 단순한 비행을 넘어서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홍우진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과 이에 따른 반미 정서로 미국 방문객이 올해 10% 이상 급감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12월에는 10%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가 지금은 10% 감소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찾는 해외 여행객들이 급감하고 있어 미국의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 등으로 인한 반감, 반미 정서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미국을 향한 발걸음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연방정부 기관인 국립여행관광국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온 미국 방문객들이 3월에 전년보다 11.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석 달 동안의 미국 방문객들은 710만 명으로 전년도 1분기보다 3.3% 줄었습니다. 가장 많이 미국을 방문하는 캐나다와 멕시코인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육로를 통한 미국 방문객은 접경 지역의 분위기가 싸늘해진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항공편으로 미국을 방문한 멕시코인들은 3월에 2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스퍼드 경제학은 올해 미국 방문객들의 예상치를 급증해서 급감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경제학의 관광경제학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12월 2025년 한 해 해외의 미국 방문객들이 9% 증가해 최상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올 1월부터 3월 현재 미국 방문객들이 전년보다 9.4% 급감한 것으로 옥스퍼드 경제학은 수정 전망했습니다. 10% 급증 기대에서 10% 급감으로 반전된 것이어서 실제로는 20% 이상 급감을 체감할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관세 폭탄 등의 여파로 미국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보이콧은 미국 상품을 사지 않는 불매 운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미국을 아예 찾지 않는 관광 보이콧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은 방문객 숫자로는 3위이지만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한 해에 6,648만 명이 방문해 숫자로는 3위인데 1인당 여러 곳을 방문하며 4,000달러를 써서 한 해에 모두 1,759억 달러를 벌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은 방문객들을 기록한 국가는 프랑스로 번 돈은 686억 달러로 3위에 그쳤습니다. 2위는 스페인으로 한 해에 8,517만 명으로 92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방문객들이 급감하면 여행업계뿐만 아니라 여객기와 렌터카, 호텔과 식당 등 관련 업종이 모두 타격을 입게 되고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